내가 이 여자와 이성적으로 만날 것이다 라는 게 밖에서 만나기로 결정이 된 순간부터 염두에 두었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이런 분석까지 해주시면 녹화 떴잖아. 녹화 떴으니까 하는 거야. 코코민트님 질문 보겠습니다. 직장 내 골프 배우는 곳에서 관심 가는 사람이 생겨 먼저 다가가 번호도 물어보고, 먼저 다가가서 번호도 물어볼 정도로 여자분이신데, 이게 여자분이 남자에게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고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힘든 것 같아요. 남자는 길거리에서도 번호를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길거리에서 마음에 들거나 뭐 잘생기거나 멋진 남성에게 다가가서 번호를 물어보는 일이 거의 전무합니다. 뭐 술집 빼고. 왜냐하면 외모만 보고 저 남자에게 마음에 든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여자는. 술집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우도 외모만 보고 좋아한 게 아니라 그 남자 주변에 여자들이 우글우글 모여있거나 혹은 그 남자가 다른 예쁜 여자들 혹은 여러 명의 여자들과 부비부비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 그 분위기, 그걸 보고 되게 높은 가치를 느껴서 다가가는 거지 잘생기고 멋있어서 다가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이나 모임 같은 곳에서 저 남자의 괜찮은 사회성 혹은 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매력적인 남자로서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있고 번호를 물어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도 저는 대단합니다. 그렇게도 못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진짜. 왜냐면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나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걸 어필하는 건 대단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 남자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면 어떡해? 그럼 너무 쪽팔리잖아. 남자라고 해서 안 쪽팔린 건 아니지만 남자는 쪽팔리고 말지만 여자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 남자에게 내가 번호도 물어보고 관심 있다고 얘기했어. 어머,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없어 보여.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상대적인 가치 하락에 대한 그 예민함이 남자보다 훨씬 크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즉 나에 대한 관심이 검증되지 않은 남자에게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게 여자의 습성인데, 와, 저럴 수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초코민트님이 엄청나게 연애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거나 흔히 말해 궁하거나 이 남자가 너무 괜찮아서 뺏길까봐 존나게 두려운 거죠. 혹은 저 남자가 본인에게 어느 정도 추파를 주는 걸 알고 있다. 이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셋 다일 수도 있겠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가갈 리는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완이요. 2번 정도 따로 만나고 넷이서 스크린 골프도 같이 쳤어요. 넷이라는 거는 직장 내 동료 2명이 더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친해질 때 단둘이만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그룹이 같이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괜찮은 사회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직접적으로 이 남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행동들은 보통 여자들만 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우리 단둘이 관계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 혹은 좀 돌아서 간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말 웬만큼 작업을 잘하고 또 영리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작업 안 하고 단둘이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가 단둘이 만나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이 남자에게 보여주면 내가 사회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남자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어필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나 단둘이 만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이 남자는 나와 번호를 주고받고 만나기로 결정을 한 순간부터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만났는데 내가 잘못 봤나? 라고 생각해서 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 입장에서 특별히 대단한 짓만 하지 않으면은 남자가 처음에 있었던 마음을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이 여자와 이성적으로 만날 것이다 라는 게 이미 번호를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기로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기로 결정이 된 순간부터 염두에 두었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이런 분석까지 해주시면 녹화 떴잖아. 녹화 떴으니까 하는 거야. 안녕. 자, 계속 이야기 해볼게요. 처음 두 번 만났을 때 생각보다 같은 점도 많고 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서 라포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상대방이 처음 두 번 만남에 다 쏘고 해서 상대방이 처음 두 번 만남에 다 쏘고 해서 제가 곱창을 사겠다고 가고 싶은 맛집을 고르고 언제 시간 괜찮은지 톡을 보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답장을 하루에 한 번 하더니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질문은 하루 안 일십하다가 일십을 해버렸네요. 내일 골프 수업에서 만날 예정일 텐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말을 거는 게 나을지 일십을 했으니 한 달 시간을 가지고 다시 말을 걸어보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 이거는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카톡을 씹을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보고 있는 사연만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씹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한 번 만났으면 내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했었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외모가 나쁘지 않아서 만났는데 곱씹고 다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외모가 아니야. 좀 이상하게 생겼어. 얼굴도 좀 찌그러진 것 같고. 외모는 나쁘지 않은데 대화를 나눠보니 너무 안 통해. 이럴 수 있겠지. 근데 두 번이나 만났다는 건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두 번을 만나면서 대단히 부담을 주는 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은 연봉이 얼마나 돼요? 저보다 많이 벌어요? 혹은 결혼은 언제 하고 싶어요? 아이는 몇 명 갖고 싶어요? 이렇게 선보듯이 그렇게 조건을 따지고 빨리 일사천리로 우리 맞춰보자라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면은 그러지 않았다면은 일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카톡을 좀 봐야 되고 카톡을 봤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 남자분이 그냥 개인적인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카톡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곱창을 사겠다고 가고 싶은 맛집을 고르고 언제 시간 괜찮은지 톡을 보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싶어요. 요때 이 남자분께서 뭔가 그 쎄한 느낌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즉 이 남자가 상황이 안 좋은 거를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하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만나기 어려운 그런 티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났는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답장을 하루에 한 번 하더니 이게 어떻게 보냈길래 내가 궁금해. 톡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까요? 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추측인데 카톡을 망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입하고 나서 초대 코드 기입일지요. 저도 코드 입력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가입 단계에 있지 않을까요? 용량 확보됐군요. 축하. 가입 시엔 입력란이 보이지 않아 궁금했어요. 삭제되었네요. 들켰다. 삭제하신 이유라도? 잘못 말해서요. 가입 완료? 아직이요.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시각, 장소 다시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골프 관련한 어플에서 이제 초대 코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없어요. 카톡 주고받은 티키타카 속도도 빨라요. 문제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골프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이제 좀 걱정되시는 부분인 거죠?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목요일날 4시 만나고 다음날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지났네. 문제될 게 없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회사 맛집으로 유명한 곱창집 모실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하하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답장이 없었고 다음날 오전 즉 새벽에 연락이 온 거예요. 12시가 넘어서 대박이네요. 아참 콩국수 11,000원 맞을지요? 그건가요? 혹시 4시에 스크린 골프 칠 때 밥을 먹은 값을 보낸 거예요? N방? 11,000원을 줬어요 이 남자가. 헛! 잠은 주무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잘 받았습니다.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는 거죠. 이 이후로 저는 초코민트님께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만 봐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속도가 빨랐던 건지? 아니 뭔 속도가 빨랐어. 만나자마자 바로 키가드 했어요. 시간도 없는데 바로 맞춰보죠. 예, 하면서 바로 궁전 모텔 가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한 거야. 연애 관련은 두 번째 볼 때 마지막 연애 언제인지 정도만 물어봤어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둘은 썸을 타니까
남녀가 단둘이 만났어. 그럼 썸이지 뭐. 이런 거 썸이라고 하잖아. 연애를 위해 만나는 관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물론 저 남자는 아닐 수도 있지. 진짜 뭐 100%는 없겠지. 남자가 정수기를 팔려고 우리 초코민트님을 전략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에휴, 이렇게 따지면은 그건 우리가 소수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은 한두 끝도 없잖아요. 예? 그건 마치 댓글에다가 난 아닌데?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 우리가 이럴 때 쓰는 게 보편성 아니겠습니까? 큰 변화가 없는 어떤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관계에서는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진행될 때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서로 관심 가는 남녀가 둘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는데 뭐 대단한 일이 있을까?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냐고, 초코미트님.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어오면은.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대단한 일이 있으려면 보자마자 키가 하거나 아니면 우리 한번 맞춰보자, 시간도 없는데 하고 바로 모텔을 가거나 아니면 바로 저는요 조건이 필요한데 혹시 연봉은, 혹시 차는 뭐 타세요? 양가 부모님 살아계시고 저 시댁타기 싫거든요. 하지마 이 개새끼. 도를 넘어서는 거지. 보편적인 거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은 남들과 비슷하게 크게 다르지 않게 했다면 저는 데이트에 문제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단한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이 좀 다른 거겠지. 그 상대방이 원하는 연애관이 있을 거 아니야. 난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게 조금 아쉬워서 흐지부지 좀 미뤄두자, 확 끌리진 않아, 이럴 수는 있겠지.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남을 결정했다는 건 그 부분은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석은 그 정도 해드리면 되고, 자, 내일 골프 수업에서 만날 예정이다. 제가 봤을 땐 골프 수업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 수업에 이 남자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온다면은 왜 일십했냐는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상대방이 얘기할 거야. 얘기 안 한다는 건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왜 일십했냐고 물어볼 이유가 없지. 지켜보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 언급을 안 한다? 그러면 나와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즉 나와 친해지는 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싫어서 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수가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삶에서의 투자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 에너지를 다 쓰고 소진돼서 우리 초코민트님과 더 친해지고, 이런 일십에 대해서 오해였으면 오해였다고 풀고 그걸 바로잡고 싶은 에너지가 없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안녕. 한 달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걸 쓰는 경우는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의 변화된 프레임, 상대방의 달라진 프레임을 서로 인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기간 혹은 연락의 텀, 이런 것들로 여유 있음, 내가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혹은 내가 너와 더 친해지고 싶다,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적극성 등등의 그런 느낌을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에서는 굳이 한 달 시간을 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 달 시간을 가졌다 해도 난 보게 되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같은 반 짝꿍이랑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야 절규야 하고 나서 안 보기로 했는데 안 볼 수 있습니까? 얘랑 말 안 할 거지만 다음날 가면 또 봐야 되잖아. 하지만 말은 안 하겠지. 책상 가운데 금 거놓고서는 넘어오지 마. 그러고 나서 이제 뒤돌아보겠지. 근데 그러면서 계속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혹은 나 말고 다른 애랑 친하게 지내는지를 계속 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젠 대화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유예기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제 추측컨대 그냥 그 남자가 연애로 발전하는 관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초코민트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이 남자 개인적인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어떤 일 때문일 수도 있겠고, 혹은 직장 내 커플이 사내 연애를 하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코님 자체에 대한 뭐 여자로서의 매력과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